계속해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 대한 의미 Meanings of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나온 이후 90여 년간 세계의 경제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케인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태들도 일어났습니다. 케인즈의 학설 자체가 생명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케인지언이라 불리던 주류 경제학자들도 고전파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단기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설명하는 보완적 방법론으로 격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케인즈의 이론은 70년대 오일 쇼크 때나 코로나 사태나 국제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경색과 같은 공급 충격에 의한 경제 불안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의 반대파들도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실천적 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경제는 또다시 주기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이은 불황을 겪어왔고 코로나 이후 국제적 갈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성격의 경제적 충격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다시 케인즈를 소환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융위기의 불을 어느 정도는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 개입은 미국의 양적 완화와 같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통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나 그 이전의 금융위기 때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도 간헐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라는 전공법을 쓰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발생하곤 했고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는 제로, 심지어는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지만 유동성 선호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케인즈는 유동성 자산 중에서 현금으로만 지나치게 자금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유동성 자산의 특징을 가지는 또 다른 자산인 부동산, 비트코인 등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는 그만큼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로 인한 고용의 창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가 쓰여야 할 돈이 부동산과 비트코인으로 들어가 잠겨버렸습니다. 최근 코로나 구간에서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케인즈의 말처럼 유동성 선호가 폭증하여 이자율 하락이 저지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시장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이유는 현금을 대체하는 부동산과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 자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인즈의 말처럼 이자율을 무조건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므로 그의 이론의 핵심인 유동성 선호 문제와 과소 소비 문제는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한국은 그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을 빙자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쿠데타가 일어나 한국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남겼습니다. 이후 국가가 신속히 계엄령을 결의하여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계엄령에 동조한 지휘관들이 속한 조직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또다시 육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제기는 내년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1,454원까지 급등하여 2009년 3월 1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엄령 전에는 1,400원 아래로 떨어지려는 상황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로 표시된 외화 환율이 덩달아 오르면서 한국 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한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외국 언론들에게도 전해지며 당시 미국 증시의 한국 ETF가 2.7% PE로 급락했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되는 순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대한 패닉셀이 터지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순식간으로 30%에서 40%가량 폭락하고 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화폐 앱에서 접속자 폭주로 매수 매도 버튼도 비활성화되고 서버 자체가 접속되지 않아서 제때 매도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패닉셀 상태는 한국에만 한정된 이슈여서 해외 거래소의 코인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1시간 이내에 본래 시세로 회복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막대한 변동성을 보였던 이날의 혼란은 한국 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일명 계엄빔으로 불리며 회자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인 12월 3일 2046조 원에 달하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9일 1944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도 344조 원에서 315조 원으로 30조 원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불과 6일 만에 130조 원에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기관, 개인 가릴 것 없이 주식을 갖다 내다 판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원화 가치 하락과 치솟는 환율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 뻔합니다. 당장 원유 같은 필수 품목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도화선이 됩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외교 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방산, 원전 등 수출에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와 연내 체결하려고 했던 9조 원 규모 K2 전차 수출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체코 역시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계약 금액만 무려 24조 원에 이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가 신뢰도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여신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성공 신화를 흔들고 국제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엄 이후 유가 정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소비 심리 탓에 내수 경기도 침체 조짐은 보입니다. 당장 한국의 여행, 관광, 호텔, 유통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객이 줄면 한국의 주 수입원인 관광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던 명동이 한산해졌다는 소식은 한국의 암울한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관광 수입이 줄면 당장 관광지수 악화를 우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이 관광 수입은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관광 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한국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해외 단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시민들 역시 불안한 소비 심리가 이어지면서 지갑문을 닫았습니다. 8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에
계엄 여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케인즈의 후예답게 6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단기자금 수혈이 절벽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이 우선시돼야 하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열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누군가는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이는 위기 속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을 잠시 잠재운 것일 뿐 한국 경제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각에서 내란죄 혐의가 있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 원에서 최대 9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국내 총생산 GDP 감소로부터 대외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제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국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직감적 피해를 겪어야 합니다. 당장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국 정치 경제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회 분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레임덕보다 더 극심한 권력 공백인 레드덕의 수렁에 빠지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트럼프 2.0 시대와 맞물려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력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유동성 자산의 쏠림 현상을 없애려면 세금을 부과하고 축장, 즉 사재기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의 메리트를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의 대상은 주로 최근 수년간 자산가격 급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런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어차피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세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재정정책의 재원을 부족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 정부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계속 제공하여 부동산 버블을 계속 유지하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저금리 대출의 재원은 집중 팔고 국민 세금 일터인데 이 정책들은 어떻게든 집 가진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으로는 빵점입니다. 분명한 건 한국 정부의 정책은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의 처방과 거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사로운 개인의 입장에서 내린 윤석열의 계엄 내란 결정이 한국 경제 전체의 파국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족의 부귀로운 앞날의 영달을 위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남녀노소가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를 하찮은 계엄난동으로 망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케인즈는 그의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의 제24장에서 경제학자와 정치 철학자들의 사상은 그것이 옳을 때나 틀릴 때나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밖에 별로 없습니다. 자신을 어떤 지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다고 믿는 실무가들도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인 것이 보통입니다. 허공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권자에 앉아있는 미치광이들도 그들의 미친 생각을 수년 전의 어떤 학구적인 잡문으로부터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며 우리에게 제발 좀 인간답고 조화롭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있는 책 100선 중 그 65번째 책, 사회학 부문 5번째 책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1936년에 출간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